테레사, 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널 이용하고 싶어. 패트릭이 테레사가 웃었다고 했어. 쓰레기야. 내가 왜 제프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물론 틀렸을 수도 있지. 하지만 패트릭, 어서 당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인정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패트릭은 물론 테레사를 바라보며 이미 이야기했고 심지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친구였을 텐데 5년 전 유치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다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테레사는 그의 사랑 고백을 비웃으며 패트릭에게 미쳤다고 말했다. 우리는 적어도 형제와 자매 같다. 그게 내가 당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패트릭은 화를 내며 교대 근무자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는 약 1년 동안 자리를 비운 후 그녀에게 돌아와서 자신은 단지 친구가 될 의향이 있으며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하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녀 테레사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그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경력에서 뭔가를 성취할 때까지 그녀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패트릭은 심지어 그녀가 부유하지만 누구에게도 쓸모없게 되면 그녀와 결혼하기로 동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테레사는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기 패트릭은 참기 힘들었다. 그녀가 전화로 그에게 말한 것은 좋았지만 잠시 멈춘 후 그는 물었고, 이 운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1년 전만 해도 다른 누구와도 동의하지 않았을 지역 부자입니다. 테레사는 결혼했습니다. 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회사를 열었습니다. 회사는 작지만 꾸준한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패트릭은 테레사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가 자신의 발전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무작정 결혼한다는 이상한 생각까지 떠올랐습니다. 비즈니스 아냐? 패트릭 말이야. 틀렸어.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남자야. 정말 착해. 테레사가 그를 고쳐줘서 어른을 남자라고 부르는 게 이상해. 당신이 32살이라면 그 사람은 확실히 40살이 넘었을 거예요. 테레사는 전혀 웃지 않았어요. 그는 25살이에요. 농담이야. 패트릭은 자신이 그녀를 영리하고 성숙한 여성으로 키우려고 항상 생각했던 것을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테레사는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농담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은 연금 수령자만 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어요. 좋아요. 당신이 소개할 건가요? 물론 내 약혼자에게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전화하는 거야? 결혼 발표 같은 게 있어? 손님 중에 널 만나서 기뻐. 패트릭은 제프리를 좋아하지 않았어. 사실 테레사가 선택한 사람 중 누구도 그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제프리 패트릭은 그가 밤새도록 그 남자를 지켜본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고 드류는 스스로 몇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제프리는 마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진심을 믿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테레사를 너무 자주 껴안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쳐다보는 것을 피했습니다. 당신이 제프리에게 말을 걸면 그는 대답하겠지만 당신의 눈을 제외한 다른 곳을 쳐다볼 것이고, 세 번째로 그는 너무 많이 놀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파티에 지쳤고 그는 여전히 음악과 샴페인을 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 외에 다른 관심사가 있었지만 패닉은 파티에서 터리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고 오늘은 제프리가 일시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터리서가 모든 결혼식 비용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한 후에야 말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심해서 테레사는 패트릭에게 결혼식에 오지 말고 기분을 망치지 말라고 말했어요. 물론 그녀는 자신의 말을 후회했지만 3일 후 그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입자는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넌 결혼했어야 했는데 원망할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테레사는 화를 내며 말하고 전화기를 그녀에게서 던졌다. 그녀는 진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결혼식이 곧 다가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것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그녀의 편이고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던 터리서는 이전의 남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렇게 강한 감정과 감정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처음에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제피는 그와 완벽했습니다.
터리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만 제프리는 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소유주이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도 그를 대리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거래에서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터리서에게 제프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제피가 감사하고 그녀를 거의 숭배할 때마다 그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돌아오던 중 제프리는 이러한 일이 사실일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무시했습니다. 운전 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을 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이 강했습니다. 테레사는 머리를 부딪혔고 패널의 이마가 베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의식을 잃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벌써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술 냄새가 납니다. 터리서는 이것이 자신에 관한 것임을 깨닫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와인을 조금 마셨다고 설명하려고 노력한 다음 눈을 뜨고 자신이 운전대 뒤에 있고 검은 색으로 덮인 몸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 앞에서 그녀는 돌아섰고 남편이 경찰관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아내는 스캔들 없이 술을 마시면 항상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관에게 말했고 그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제프리는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터리서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법정 절차 동안 한 번도 그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 너무 끔찍하게 말했기 때문에 비난받은 터리서가 인도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친절한 말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려고 돌아섰고 처음에는 미소를 지었지만 테레사가 그를 오래 볼수록 그의 얼굴은 아내의 시선에 비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네이드 제프리는 살짝 떨었다. 1년이 지나서 테레사 하모는 떠날 짐을 꾸렸다. 테레사는 일어나서 모였다. 그녀는 문이 쾅 닫히자 그들이 그녀를 풀어줄 것이라고 끝까지 믿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외쳤습니다. 주님. 그녀는 정말 자유였나요? 테레사는 전 친구들로부터 희귀한 편지를 통해 제프리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위임장에 서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녀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도시에 머물렀다가 그녀의 하늘이 세포로 나뉘어져 있는 동안 내내 젊은 여주인과 함께 바다로 갔습니다. 테레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자유로워질 것이고 평생이 걸리더라도 제프리를 찾는데 모든 시간을 바칠 것입니다. 그녀는 확실히 그를 찾을 것입니다. 터리서는 그를 발견하면 무엇을 할지조차 몰랐지만 그를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결정하겠지. 테레사 여자는 갑자기 눈을 뜨고 비틀거렸다. 패트릭은 감옥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게이트 그녀의 패트릭 그는 똑같았지만 그의 관자놀이만 완전히 회색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토록 회색으로 변했는지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서 골랐습니다. 그녀를 일으켜 안아 패트릭 난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내려놓았어요. 내가 항상 곁에 있기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당신이 없는 동안 얼굴이 하얗게 변해 눈물을 흘렸고 패트릭은 그녀에게 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장 가까운 마을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호텔방을 빌렸어요. 저는 2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어쨌든 집에 편하게 가세요. 거기 화장실이 있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축하하기 위해 가게에 갈 것이다. 뜨겁고 향기로운 거품에 몸을 담그면서 잃어버린 시간의 흔적을 되살려야 한다. 패트릭이 당신이 아직 잠들지 않은 화장실에 조심스럽게 머리를 집어넣었을 때 불과 5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보세요. 제가 뭔가를 샀는데 맞을 것 같은데 조금 서두르세요. 이미 테이블을 차리고 있어요. 테레사가 패키지를 열었어요. 란제리는 아름답고 부드러웠어요. 거기에는 순백의 가운과 다른 것도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할 일이었죠. 현재 그녀는 만족했어요. 제프리는 앤드리어의 행동,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해 내내 그녀를 위해 옆에 있었지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언급하자마자 그녀는 눈을 굴리고 그에게 무례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그녀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드레아, 당신이 아주 좋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은 어딘가에 있는데. 그녀는 게으른 그를 바라봤습니다. 레스토랑에 있었는데 같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었는데 공원까지 괜찮은 레스토랑을 살 돈이 부족해서 제프리가 화를 내서 돈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아니, 난 큰 사랑 때문에 너와 함께 있어. 안드레아가 웃었다. 당신이 아내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제프리는 그녀가 시간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녀가 당신이 다른 회사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당신의 두뇌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프리는 그녀를 때리고 싶었지만 그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제프리는 남자가 징징거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방을 나갔고 제프리는 일주일 후에 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안드레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싸고 떠났다. 조용히 떠났고 그는 그녀를 말리려 했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소녀는 일주일 뒤에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임대주택이었고 제프리는 2달 동안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들이 이 마을에서 얼마를 지불했는지 알았을 때 그는 웃을 수밖에 없었으며 마지막 저축을 꺼내서 웃었습니다. 제프리는 최소한 작은 아파트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도시는 그를 불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제프리는 후드를 걷어 올리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먼지 곰팡이 냄새가 났고 지불해야 할 두꺼운 청구서 더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모아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던진 다음 아파트를 돌아다녔습니다. 방은 얼마나 비참했는가. 그래 최근에 그는 이곳의 사치에 익숙해졌다. 냄새가 나지 않았다. 입구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바람에 흔들렸는지 그는 복도로 향했지만 이미 낯선 사람들이 방에 들어오고 있었다. 제프리는 뒤로 물러섰다. 결국 누가 왔는지 봤는데 심지어 테레사도 더 아름다웠고 전보다 약간 말랐지만 이해가 되네요. 휴가 중이 아니었군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나요? 남편 제가 돌아와서 우리 집과 회사의 열쇠를 갖고 싶었어요. 터리서는 제프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이유 때문에 그녀와 함께 왔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터리서가 저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고 맹세합니다. 저는 당신을 매우 사랑했지만 그들은 저를 위협해서 참을 수 없어서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프리는 그 모습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몇 명의 친숙한 남자들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였을 때 그들을 소개했고 그들은 누구인지 테레사는 물론 당신의 부러워하는 경쟁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고 테레사는 그들이 당신을 위협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제프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복을 입은 2 남자가 낯선 나이든 사람을 데리고 방에 들어와서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중 한 사람은 내가 그를 잘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나가던 노인이 그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자한테 내가 뭐 하는 거야? 뻔뻔한 놈이 나한테 빨리 걷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 안 그러면 나를 찾아서 죽일 거라고 했어. 그가 그녀를 어디로 끌고 갔느냐고 경찰 중 한 명에게 물었다. 노인이 그것을 면도칼로 가리켰다. 그나저나 그녀는 거기에 있습니다. 밧줄이 아무리 길어도 끝은 항상 있습니다. 제프리는 울부짖으며 문을 향해 달려가서 돌파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너무 거칠게 비틀었습니다.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그 모든 일이 꿈처럼 반복됐지만 이번에는 테레사가 증인들을 위해 벤치에 앉아 있었고 제프리는 오래전에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퀴 밑에서 죽은 남자의 죽음에 대해 많은 일에 대해 그를 비난했습니다. 자동차 사기 음모와 경찰에 대한 저항에 대해 제프리는 젊고 건강한 사람으로서 경비원이 그를 데려갈 때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터리서는 그의 시선을 만났고 지금은 웃고 있었지만 제프리의 시선은 사라졌고 그는 빨리 돌아섰습니다. 외국인